리터치 시간이 5분도 안 걸리면 사실 가장 잘 된 반영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은 리터치를 더 오래 할수록 더 꼼꼼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반영구는 반대입니다. 눈썹 반영구는 첫 시술만 해도 디자인하고 상담하고 마취하고 시술까지 하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정말 잘 된 시술이라면 한 달 뒤 리터치에서 제가 실제로 터치하는 시간은 5분도 안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반영구가 왜 한 번 하고 끝이라서 가장 어려운 업종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한 달 뒤에 다시 만납니다. 속눈썹 연장도 한 달 뒤에 다시 만납니다. 피부도 관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반영구는 다릅니다. 한 번 하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가 지나야 다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시술이 거의 모든 걸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리터치를 많이 할수록 꼼꼼한 시술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리터치에서 거의 할 게 없는 게 잘 된 시술입니다. 조금 빈 부분만 보완하고 색만 살짝 더 넣고 끝! 그게 가장 이상적인 리터치였습니다. 재료는 조금 아깝습니다. 예약을 잡아둔 시간도 남아서 아깝습니다. 리터치 비용도 포함된 금액이라서 손해는 아닙니다. 그래도 막상 손님이 누워 계시는데 5분 만에 끝나면 좀 민망합니다. 돈도 내셨는데 이게 끝인가 싶어서 괜히 한 번 더 보고 조금 더 만지는 신용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잘 된 겁니다. 첫 시술에서 사실 손님이 만족해하고 있으니까요. 반대로 리터치에서 30분, 40분, 길게는 1시간 가까이 계속 수정하고 있다면 첫 시술에서 무언가 아쉬움이 남아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영구는 연한 걸 진하게 만드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진한 걸 연하게 만드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첫 시술을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손님이 거울도 보고 생활도 해보고 주변 사람들 반응도 들어보고 그 다음 리터치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맞춰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술들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해드리거나 제거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영구는 다릅니다. 이미 얼굴에 들어간 색을 보고 다시 할게요 가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님을 잃는 게 낫지 반영구 컴플레인은 감당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안전하게만 가도 손님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 실제로 그런 손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매출이 조금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반영구는 로드 손님이나 처음 오시는 신규 고객님은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 한 분만, 이번 한 번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대신 제 머릿속에선 계속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안전하게 하자. 절대 무리하지 말자. 보수적으로 하자. 다행히 눈썹은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그날 바로 입술도 예약하고 가셨어요. 근처 시장에서 장사하셨는데 주변에 눈썹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소개시켜 줄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말뿐이어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속으로 정말 마음에 드셨나 보다 싶었어요. 그리고 입술 시술을 했습니다. 저는 역시나 안전하게 했습니다. 조금 연하게, 조금 자연스럽게. 아시겠지만 시술 직후에는 니들로 입술을 건드려 놨기 때문에 조금 더 붉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손님이 웃으면서 가셨습니다. 저도 잘 끝났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리터치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앉으시자마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입술 안 한 것 같아. 사람들이 한 줄도 몰라. 저는 그게 잘 된 거예요. 지금 예쁜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하얘셔서 지금 정도로도 자연스럽고 예뻐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그래도 더 진하게 해줘. 하나도 안 한 것 같아.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 기준에서는 정말 그렇게 느끼셨겠죠. 저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컴플레인이 두려워서 확 진하게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그대로 보내드리며 그 또한 만족을 못하실 테고 그래서
조금만 색을 더 넣어 드릴게요. 너무 진하면 오히려 안 예뻐요. 라고 말씀드리고 리터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꼬박 다시 2시간 리터치를 했습니다. 끝나고 손님이 물어보셨어요. 이번엔 좀 진해졌겠지? 네, 이번에 색소를 좀 더 넣어서 조금 더 진하게 예쁘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느낌이 딱 왔습니다. 아, 이거 계속 가겠구나. 그래서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리터치는 추가 비용 있습니다. 사실 한 번 더 무료로 리터치 해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료라고 하면 조금 더 진하게 또 조금 더 진하게 계속 오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님은 알겠어요 라고 하시고 잘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3분 중 한 분만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 한 분은 잘 다니셨고 남편분까지 모시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분은 끝내 방문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손님도 더 이상 그 이후로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잘 끊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입술 컴플레인은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소개 2명을 더 받는 것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저는 더 나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리터치 2시간 자체가 신호였습니다. 첫 시술에서 남은 아쉬움을 리터치에서 2시간 동안 메우고 있었으니까요. 반대로 전혀 다른 손님도 있었습니다. 요식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365일 태닝한 것 같은 피부에 스타일도 굉장히 확실했습니다. 이분은 속눈썹 연장을 해드릴 때도 그냥 평범하게 해드리면 안 어울렸습니다. 캣아이로 확실하게. 저는 손님이 들어오면 옷이나 메이크업, 분위기를 보고 이분은 이 정도까지 해야겠다 라는 기준을 어느 정도 잡고 시술을 들어갔습니다. 그분 눈썹도 그렇게 디자인했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거울을 굉장히 꼼꼼히 보셨어요. 그러더니 눈썹 예쁘게 잘 됐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행이다 싶었는데 바로 이어서 리터치 때는 조금 더 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제 기준에서는 충분히 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거의 블랙을 원하셨어요.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리터치 때 오셨을 때도 블랙으로는 하지 않고 색을 좀 더 진하게만 조정해 드렸습니다. 그때 리터치는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끝나고 거울을 보시더니 좀 더 진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래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 예약하고 갈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만족하셨구나. 그리고 남자친구분이 오셨어요. 이분도 스타일이 확실했어요. 올 화이트에 운동화까지 맞춰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 분위기에 맞춰서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한 올 한 올 디자인 해드렸습니다. 다행히 정말 만족해 하셨어요. 그 뒤로 남동생도 오고 일본 관광객을 데리고 다니는 투어 진행자까지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진짜 일본 관광객 팀까지 왔어요. 처음 온 팀은 일본 세 자매였습니다. 저희 샵에서 반영구를 받았고 그 다음 일정은 피부과에 가서 다른 시술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아예 뷰티 투어를 온 겁니다. 그분들도 만족해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손님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명에서 남자친구, 남동생, 일본 관광객까지 소개가 정말 국경까지 넘어간 겁니다. 두 손님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재미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분은 리터치가 2시간 걸렸습니다. 다른 한 분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리터치가 2시간 걸렸던 손님은 그걸로 저희 샵과 관계가 끝났습니다. 10분도 안 걸렸던 손님은 다음 손님을 계속 데리고 왔습니다. 저한테는 리터치 시간이 숨길 수 없는 성적표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리터치 때는 더 진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한 분에게는 조금 더 진하게 해드렸어도 만족하지 않으셨고 다른 한 분에게는 제가 선을 그었는데도 만족해 하시고 소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손님이 말하는 대로 얼마나 많이 해줬느냐가 만족을 결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영구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손님은 그날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평가는 그
그날 끝난 게 아닙니다. 한 달 동안 매일 거울을 봅니다.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화장하면서 또 보고, 주변 사람들 반응도 듣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다시 만났을 때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가 될 수도 있고, 아니, 이거 안 한 것 같아. 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첫날엔 둘 다 웃으며 돌아갔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를 배웠습니다. 반영구는 진하게 하는 기술도 연하게 하는 기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건 손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지켜야 하는 안전선 사이에서 어디까지 갈지를 판단하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안전하게만 하면 컴플레인은 피할 수 있어도 손님에게 아무 인상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님이 원하는 대로 계속 해주다 보면 되돌리기 어려운 선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손님은 있는 게 낫지 반영구 컴플레인을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컴플레인만 없으면 잘한 시술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딱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만든 결과물이 그냥 컴플레인만 없는 결과물이었는지 아니면 손님이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매일 거울을 보아도 마음에 들고 결국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여기 한번 가봐 말하고 싶은 결과였는지. 반영구는 한 번 하고 끝나는 업종이 아니라 첫 시술 한 번으로 다음 손님까지 결정되는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뷰티 산업 분석가 김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